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C++ 13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인트로를 시작을 할 텐데, 이번 강의는 오늘 배울 내용의 특성상 조금 배우고 뒤로 밀어 놓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우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또 뒤로 밀어놨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강의의 흐름을 잘 유념해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부모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만 불렸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 부분도 잘 유념해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감이 오시죠? 제가 왜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문제 상황을 드리고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을 들었을까요? 바로 이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데이터 타입을 뭐 자식 혹은 부모 클래스로 올리는 것을 이제 업캐스팅 또는 다운캐스팅이라고 부르게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가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상속받은 애가 클래스 하나가 더 있는데 얘가 바로 derived 자식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 derived 클래스 데이터 타입이었던 애를 요 위쪽 베이스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업캐스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쉽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원래는 나는 베이스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derived 클래스로 데이터 타입을 derived 클래스로 낮추는 이것을 다운캐스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다운캐스트, 업캐스트 이렇게도 불러요. 어느 정도 차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는 타입 컨버전, 아주 저희 강의 초창기에 배웠던 타입 컨버전,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데이터 타입 컨버전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각각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는 업캐스팅을 사용하고 어떤 케이스에는 다운캐스팅을 사용하고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서 다운캐스팅을 저희는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업캐스팅이 뭔지 그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일반 데이터 타입이 아닌 이제 동적 할당, 즉 다이나믹 어로케이션을 통해서 포인터만을 사용을 해서 제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가 드릴 건데, 제가 왜 여기서 포인터만을 사용을 하는지, 왜 포인터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해놓고 들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제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정답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다운캐스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운캐스트. 네, 그거를 위해서 베이스 클래스와 그리고 이제 derived 클래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퍼블릭에 그냥 함수,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함수 그냥 이렇게 쭉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클래스 derived라는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이제 퍼블릭 타입으로 상속을 받을 거고, 상속해주는 클래스가 베이스였죠. 그죠?
그 다음에 public, 나중에 사용할 변수를 위해서 int a, 그 다음에 int pointer ptr, 그 다음에 여기서 null 포인터로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void f2,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함수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다운 캐스팅을 사용을 하는 게 언제라고 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런 다운 캐스트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당연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올바르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클래스보다 자식 클래스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더라이브드예요. 글씨 정말 못 쓴다. 어쨌든 일단은 다운캐스트라는 거는 클래스 데이터 타입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라고 했는데, 이 베이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얘가 어떤 객체라고 해볼게요. 객체가 이 더라이브드, 이 더라이브드 클래스 영역까지 가지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초기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고 강제로 다운캐스팅을 하려고 한다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캐스트를 언제 쓰느냐, 뭐 자식 클래스의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자식 클래스에 존재하는 변수 또는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또는 뭐 타입 지정이 필수인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예요. 나는 베이스 포인터, 그 다음에 variable 더라이브드로 new 더라이브드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굳이 더라이브드가 될 필요도 없고 베이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EA 같은 경우는 더라이브드 영역이 완전히 초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죠? 일단 delete 써줄게요. delete. 네. 그죠? 그러니까 이 variable 같은 경우는 이 더라이브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또는 포인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은 타입 컨버전의 일종이다. 그래서 타입 컨버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타입 컨버전을 했을 때랑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derived 포인터 타입으로 이제 다운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얘한테서 뭐 변수 A를 가져오든지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값은 보통 0이 나올 거예요. 이 값은 이제 0이 나올 건데, 플러스. 네. 일단은 메이커 파일에서 없애줄게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 0이 나와요. 이게 왜 0이 나오냐면은, 보통 이렇게 초기화가 되지 않은 애들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G++ 컴파일러에서 자체적으로 0으로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켜주고 실행을 시켜요. 근데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는 얘를 0으로 초기화 시켜주지 않아서 그냥 그 변수 A가 할당된
변수 a가 할당된 스택에 있는 그 공간에 어떤 쓰레기 값이 있는데 그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 컴파일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네. 근데 보통 G++는 알아서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0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PT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PTR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보고 얘를 에스터리스크로 값을 찍어볼게요. 근데 얘 널 포인터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그멘테이션 폴트. 그러니까 널 포인터는 애초에 아무런 주소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빈 포인터인데 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세그멘테이션 값이 없는데 라는 의미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뜬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운캐스팅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만 부를 거다. 부를 거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hey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hey라는 것이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베이스 클래스지만 자식에 있는 애를 자식에 있는 어떤 함수, 변수, 클래스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변수에 접근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된다. 물론 함수도 조심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derived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는 생성자가 불린 거는 derived까지 다 불렸어요. 베이스와 derived 생성자까지 다 불렸는데 그냥 이렇게만 delete variable을 했을 때는 소멸자가 베이스만 불린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delete는 소멸자를 부를 때 또는 소멸자가 불려질 때 항상 그 variable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소멸자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다만 이 언어 컴퓨터라는 게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이 객체의 할당 영역이 아무리 derived까지라고 하더라도 소멸자는 derived까지 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내가 컴퓨터 입장에서 알고 있는 애는 걔가 아니고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를 variable을 강제로 derived까지 해제를 하라는 의미로, 삭제를 하라는 의미로 얘를 다운캐스팅을 해주시면 돼요. derived 포인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소멸자가 두 개가 다 불리는 그런 베이스에서와 derived에서 둘 다 불리는 좋은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rived cout 여기서 derived destructor 여기서도 여기는 베이스를 해볼게요. 여기서 베이스 디스트럭터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derived destructor, base destructor까지 잘 불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함으로써 이전 강의에서 디스트럭터가 제대로 안 불렸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까 위험하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하는 게. 그래서 보통 다운캐스팅을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익스플러시트하게 해주는 케이스는 보통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static cast derived pointer variable 이거랑 다른 게 없어요. 이거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static cast는 그냥 아무런 확인 작업 없이 그냥 바로 얘 deriveder로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다운캐스팅을 할 때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다이나믹 캐스트라는 애예요. 다이나믹 캐스트는 derived variable 이렇게 하면은 현재는 에러가 나올 거거든요. 현재는 에러가 나올 건데 지금은 왜 에러가 나는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따가 배울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배울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이나믹 캐스트가 어떨 때 쓰냐면은 이제 약간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변수를 막 사용했을 때 포인터를 막 사용했을 때 위험한 케이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위험하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위험한 게 있는데 이런 위험에서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캐스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때 다이나믹 캐스트가 꽤나 코스트가 많이 소요되는 동작이에요. 왜냐면은 안전한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보장을 위해서는 얘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아주 큰 확신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스태틱 캐스트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익스플러시트하게 그냥 지정을 해줘서 다운 캐스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일단은 언급을 하고서 일단 지나가 볼게요. 나중에 다시 다이나믹 캐스트가 뭔지 돌아와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다운 캐스트를 이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업 캐스팅은 매우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연히 더 쉬울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derived pointer variable new derived. 네. 이런 케이스에서 variable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variable이라는 객체는 derived 영역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베이스를 포함한. 그러니까 뭐 베이스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그다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즉, 뭔 소리냐면은 deriveder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derived 영역을 포함을 해서 베이스 영역까지 전부 다 초기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타입만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로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베이스도 가지고 있고 deriveder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까 다운 캐스팅이 위험했던 이유는 베이스는 가지고 있는데 deriveder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deriveder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였었던 거예요. 다운 캐스팅은. 그죠? 근데 업 캐스팅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우 조금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쓰느냐? 그래서 당연히 쉬운데 당연히 자식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 영역이 생성된 상태에서 타입만 위쪽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사용은 못해요. 근데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변수 또는 함수 등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완전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뭐냐? 아까 줘서 자, 자식 클래스 입장이라고 했어요.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못 사용해요. 다만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함수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은 부모 클래스에 일단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public 한 다음에 void f 그 다음에 얘가 불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 called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못 사용을 한대요. 얘를 사용을 못 한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식 클래스로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 사용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받아와야 되냐면은 프라이빗 또는 프로텍티드로 이게 상속이 되면 돼요. 프로텍티드.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프로텍티드에 이제 void f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베리어블 입장에서는 f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 액세스 못 한다고 뜰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업캐스팅을 해서 이 f를 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업캐스팅을 해서 f를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나마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 델리트 해주시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업캐스팅을 사용을 해서 요쪽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업캐스팅을 언제 사용을 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셨죠? 그죠? 그리고 업캐스팅도 아까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뭐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static cast base를 이제 베리어블로 이렇게 바꾸든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플러스로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도 물론 사용을 가능하겠죠. 뭐 베이스 해서 뭐 베리어블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에러가 뜨겠죠. 근데 요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이나믹 캐스트는 아까 말처럼 뭔가 검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코스트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업캐스팅은 이미 안전하다고 바라봐도 무방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업캐스팅을 할 때는 아무 의심 없이 베이스 포인터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 잘 쉽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이제 그럼 끝냈어요.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처음에는 이게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배울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한번 쭉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와서 쭉 봐보고 공부해봤다가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보면은 한 번 들었을 때랑 두 번째 들었을 때랑 세 번째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이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언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도 전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배우셨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조금 지우고 갈게요.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오버라이드 펑션이에요. 오버라이드 펑션. 이 오버라이드 펑션이 뭐냐? 오버라이드 펑션은 말 그대로 오버 위에 그다음에 라이드 타다죠. 타다 위에 올라탄 함수예요. 위에 올라탄 함수가 그래서 대체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업캐스트와 다운캐스트 이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상속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 상황이 떠오르지 않나요? 왜냐면은 바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 동일한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요. 분명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적인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를 바로 오버라이드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 위에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올라탔다 라고 해서 override func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고립시킨 경우는 이제 조금 예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제가 짜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PC가 있어요. 그죠? 그 PC의 구성 부품들이 있어요. 그 구성 부품들. 그죠? 그 구성 부품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드가 있어. CPU도 있을 거고, GPU도 있을 거고, 뭐 SSD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PC는 가장 포괄적인 애고, 이런 부품들에 모여서 하나의 그 큰 디바이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PC는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리고 그냥 CPU, GPU, SSD를 전부 다 클래스 만들기 좀 귀찮으니까 SSD만 만들기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얘네 둘을 상속의 관계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부모 클래스가 되고 누가 자식 클래스가 되어야 할 것 같나요? 가 저의 질문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부모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을 말씀을 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SSD가 부모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private 그리고 SSD에 존재하는 시리얼 넘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시리얼 넘버 그리고 얘가 2021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public 해주시고요. 그리고 int 그 다음에 get serial number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시리얼 넘버는 뭐 바뀌지 않으니까 const로 해주죠. 네, 그래서 const serial number 그 다음에 여기도 const 펑션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return this 포인터로 serial number를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SSD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PC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PC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을 텐데 누구를 SSD를 상속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private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int 얘도 시리얼 넘버가 있을 텐데 얘는 2022 이렇게 해주고 public 안에 const int get serial 귀찮아요. 그래서 얘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똑같은 폼을 가지고 있죠. 상속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똑같은 애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바로 override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override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 위에 부모 클래스 위에서 이제 올라탔다 라는 의미로 override func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SD에 SSD 해주시고 포인터 SSD new SSD 그 다음에 PC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PC도 PC 포인터로 new PC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out을 뭐를 해줄 거냐면은 SSD에서 get serial number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PC로 만들어 주고요. 아래서 delete SSD랑 PC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그래서 SSD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21 그 다음 PC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리얼 넘버 2021을 각각 출력을 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자기네들 거 잘 불러오네. 좋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override function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PC에서 SSD의 시리얼 넘버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질문 한번 다시 제가 적어 드릴게요. PC에서 SSD의 시리얼 넘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앞쪽에서 배웠던 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일단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얘를 PCN을 지금 SSD의 변수 SSD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PC를 바로 SSD로 업캐스팅해서 이렇게 get 시리얼 넘버를 불러오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SSD의 시리얼 넘버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일부러 접근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함부로 접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SSD의 시리얼 넘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함수를 지나쳐야 되는데, 이 함수를 부르려면은 SSD에 있는 애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캐스팅이 상당히 괜찮은 좋은 대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럴 때도 업캐스팅을 쓸 수 있습니다. 업캐스팅 꽤 잘 쓸모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네, PC를 통해서 2021이라는 SSD의 시리얼 넘버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자, 근데 타입캐스트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너무 비용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PC를 통해서 직접 그 스코프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PC에서 너 SSD에 있는, 너 어차피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SSD에 있는 get serial number 함수를 통과해서 불러. SSD에 있는 get serial number 함수를 불러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SSD라는 스코프를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21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잘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이런 get serial number라는 애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 SSD의 시리얼 넘버를 출력을 해주고 PC의 시리얼 넘버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구성한다고 해볼게요. 오버라이드 함수지만 정의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정의를 다르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얘를 불러서 여기서는 SSD의 시리얼 넘버는 뭐고, 리턴을 해줄 때 PC의 시리얼 넘버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std cout, 그래서 여기서 get serial number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시나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캐치를 하셨나요? 바로 이렇게 get serial number를 하면은 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귀 함수가 돼요. 즉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부르고 얘를 또 부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죽여야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과 마찬가지로 SSD에 있는 get serial number를 불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스코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2021을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021을 출력을 하고 그 리턴된 2021을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2021, 2022가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버라이드 형식으로 베이스 클래스 메소드를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 메소드를 숨기는 거는 필요 없는 애들을
제거를 해주는, 그래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용자들에게 너무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말로 하면은 TMI, Too Much Information을 주면은 오히려 프로그래머들한테 또는 사용자들한테, 유저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애들은 지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상속되려고 하는 함수들을 숨기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뭐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런 좋은 액세스 스페시파이어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함수들을 이제 권한 여부를 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삭제도 하고 뭐 그런 방식을 시프블이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들을 이제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숨길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라이드 형식으로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 메소드, 그러니까 멤버 펑션들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멤버 함수들을 제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방식을 배울 건데, 이런 방식이 왜 나왔냐? 우리는 지금까지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런 access specifier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런 access specifier들만 가지고서는 세밀한 그런 조작이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수동적으로 펑션들을 하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드 펑션스, 즉 함수들을 숨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자들 또는 개발자들, 내가 아닌 다른 타인들이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주어지면 오히려 혼선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애들은 이렇게 hide function 기능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더 짜기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함으로써 메모리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능을 가져오고자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함수들을 숨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총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거를 위해서 한 가지 조금 말도 안 되지만 한 가지 케이스를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const int get serial number 이라고 하고, 여기서 const int times라고 해서 배수가 들어올 건데, 그래서 리턴을 할 때 이 배수만큼 곱해져서 이제 리턴을 시리얼 넘버에 이만큼 곱해져서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쳐볼게요. 즉 그러니까 멤버 펑션이 오버로딩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버로딩 된 건데 이 함수가 오버라이드 됐어요. 상속된 클래스에. 그래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드 차이 조금 아시겠죠? 오버로딩은 같은 수준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거고, 오버라이딩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른 레벨 상에서 위치 상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게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은 뭐가 우선순위다, 뭐가 위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얘네 둘이 오버로딩 된 애들이 상속이 되려고 해요. 이쪽으로 상속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get serial number가 있어서 오버라이딩 됐어요. 그러면은 인자가 있는 오버로딩된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PC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 이렇게 주면은
에러가 나게 되는데, 왜냐면은 한 번 오버라이딩 된 함수들은 부모 클래스에서 오버로딩 된 애들은 전부 다 무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버로딩 된 함수가 상속된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되면은 이 오버라이드 된 그 주체 함수를 제외하고는 오버로딩 된 함수들이 전부 다 상속이 되지 않고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이 숨겨진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void get info 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get info라는 함수인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제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PC에서도 이 get info라는 애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void라서 얘는 cout이 안 될 거고, 네, 이렇게 될 건데 당연히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void get info라는 애를 이제 PC에서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PC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void get info를 상속이 됐지만 강제로 삭제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삭제를 시킬 수 있냐면은 void get info라는 애는 삭제가 됐어, delete로 해주시면은 얘는 삭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얘를 못 쓰게 돼요. PC에서. get inf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업캐스팅을 해야 돼요. SSD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get info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오버라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함수가 이제 다른 기능들과 합쳐져서 더 많은 기능을 확장 버전으로 확장되는데, 그 기능들이,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다시 와서 배우도록 할게요. 오버라이드 함수도 아마 다음 강의쯤에 다시 한번 제가 꺼내 올 겁니다. 내용 자체를. 그래서 그때 한번 배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식으로.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PC, SSD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뭐를 만들고 싶냐면 이 SSD와 PC를 하나의 어레이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SSD 포인터일까요? 아니면 PC 포인터일까요? 자, 지금 형태가 PC고 SSD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레이를 만들 때 PC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SSD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어레이는 여러 객체들의 어떤 그런 공통된 집합, 즉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죠. 그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는 PC로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어떤 엘리멘트는 PC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어딘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SSD라는 애를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가는 게 배열에서는 옳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클래스 데이터 타입을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제 여러 클래스 데이터 타입들을 어레이에 모두 다 한꺼번에 넣어야 하는 상태라면은 여러분들도
가장 부모 클래스에 있는 애를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SD를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배열 얘는 그 다음에 PC와 SSD를 넣을 거니까 2개 해주시고, 그 안쪽에 SSD와 PC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SSD Cout에 SSD에서 get serial number를 출력을 해주고, SSD and std cout PC죠. PC인데 이거 아니다. array죠. array 0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array 1번, 그 다음에 get serial number 해서 std and 이렇게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괜찮게 잘 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나요? SSD가 시리얼 넘버를 불렀으니까 2021, PC가 시리얼 넘버를 불렀으니까 2022 나와야 될 것 같죠.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2021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PC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SSD로 업캐스팅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인플러스 케이스거든요. 인플러스 케이스로 업캐스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함수를 부를 때는 항상 얘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기준으로 함수를 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함수 콜을 array1 얘는 PC죠. PC 객체는 애초에 SSD와 PC 영역까지 객체가 다 생성이 됐지만 지금 업캐스팅이 돼서 SSD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SD 쪽에 있는 get serial number를 불러서 2021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다음번에 배울 virtual이라는 애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virtual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virtual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이거랑 비슷한 예제를 제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잠시 안녕 해버릴게요. 이 문제는 머릿속에 잠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virtual 펑션은 제가 봤을 때 폴리모피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virtual입니다. virtual은 어떻게 쓰냐면요, 영어로 virtual functions 이렇게 부를게요. 네, 폴리모피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다양성의 꽃. 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클래스를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nimal, mammal, 그 다음에 reptile, 일단은 세 가지 클래스를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클래스들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봐야지 이럴 때 이렇게 상속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를 익숙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시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이 코딩도 하고요. 되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virtual이 왜 등장했냐면, 등장한 가장 큰 이유가 가장 디테일한 자식 클래스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즉 보통 부모 클래스보다 자식 클래스가 더 디테일한 구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보통 자식 클래스가 더 디테일한 구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자식이 더 영역적으로 스페시픽한 애기 때문에 조건이 많아져서 그만큼 얘를 위한 기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플러스 타입 캐스팅이 되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타입 캐스팅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애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virtual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식으로 객체를 만들면 우리는 자식에 있는 함수를 쓰고 싶은데, 아까 문제가 부모의 함수가 불려버렸잖아요.
벌추얼을 사용을 하면은 얘를 부모의 함수를 부르더라도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부모 함수를 부르더라도 쭉 내려와서 이 자식의 거를 부르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벌추얼의 기능이에요. 궁극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클래스를 한번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애니멀 여기서는 제가 한번 생성자 컨스트럭터까지 딱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std cout animal constructor 그 다음에 animal destructor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멀에서 얘가 이제 매멀이죠. 매멀은 뭐냐면은 이제 포유류예요. 포유류에서 이제 퍼블릭으로 동물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매멀도 그래서 애니멀을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매멀 그 다음에 얘도 매멀 그 다음에 얘도 매멀 얘도 매멀 그 다음에는 랩틸이죠. 랩틸은 뭐냐면은 파충류예요. 파충류.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동물의 범주에 들어갈 거예요. 랩틸.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으면서 애니멀을 상속을 받을게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랩틸 얘도 랩틸 그래서 랩틸 디스트럭터 그 다음에 얘는 랩틸 컨스트럭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버라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void reproduce라고 할게요. reproduce 얘는 번식하다라는 함수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std cout 여기서 an animal has reproduced 어떤 한 동물이 번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매멀한테는 똑같은 함수지만 매멀은 뭐죠? 새끼를 낳는 애죠. 새끼를 낳는 동물을 우리가 포유류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할까냐면은 여기서 mammal has 번식했다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has given birth to young 이렇게 말해보도록 할게요. 점도 붙여줄게요. 여기 점점. 네. 그리고 요 랩틸 같은 경우는 뭐죠? 랩틸 같은 경우는 알을 낳는 동물이죠. 그래서 a reptile has laid eggs예요. 알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reproduce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계를 한번 제가 그려보자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에 애니멀이라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누구에게 상속이 됐냐면은 매몰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는 누구에게 상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바로 랩틸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고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그런데 virtual이라는 애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virtual은 우리가 이 함수 우리가 오버라이드 된 함수 앞쪽에 virtual이라는 키워드만 넣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virtual 그리고 virtual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참 쉽죠? 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한 아까 그 코드를 제가 짜왔는데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A, 매몰의 M, reptile의 R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들의 각각의 array로 제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그 reproduce라는 함수를 제가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A의 reproduce를 한번 불러보고, 자 M의 reproduce를 불러보고, 그 다음에 R의 reproduce를 불러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랩틸 누가 뭐 컨스트럭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무시하고 이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자 뭐죠? 이제 animal has reproduced, 그죠? 그 다음에 M은 mammal has given birth to young. 잘 나왔죠? 그리고 a reptile has laid eggs. 이렇게 R은 reptile은 이제 에그를 낳았다고 잘 표현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랑 같은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매몰이랑 reptile은 애니멀을 상속한 애들인데 지금 어레이의 데이터 타입이 애니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업캐스팅이 된 거예요. 임플러시트하게 암묵적으로. 그런데 얘는 아까와 같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어요. 이게 왜 가능할 수 있었냐? 이 virtual이라는 애 때문이에요. 이 virtual이라는 애는 뭐냐? 자, AMR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애는 애니멀이었어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영역만 얘는 초기화가 된 애예요. 그리고 M이라는 애는 애니멀 영역 플러스 매멀까지 된 애예요. 애니멀, 매멀. 그 다음에 R이라는 애는 애니멀 덧붙여서 랩틸이라는 영역까지 초기화가 된 생성이 된 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각에는 reproduce라는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멀이 reproduce 함수를 불렀을 때는 애니멀에는 reproduce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를 부르는 거예요. 애니멀에 있는 애를. 근데 애니멀 이제 M과 R의 변수에는 reproduce 함수가 두 개죠. 근데 virtual이란 말이에요. virtual의 기능이 뭐냐? 얘를 쭉 타고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불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몰에 있는 애를 reproduce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virtual 함수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애니멀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애니멀에 있는 애만 불렸겠죠. 똑같은 형식으로
virtual 함수는 맨 마지막 상속된 끝까지 내려가서 여기 존재하는 애를 불러오게 만드는 애예요. 그게 virtual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거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냥 쭉 끝까지 내려가서 상속을 쭉 끝까지 타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있는 애까지 가져간다. 근데 얘는 계속해서 벌추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벌추얼이라는 애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근데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용이한 접근성을 주기 위해서 벌추얼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벌추얼 같은 경우는 웬만한 오버라이드 되는 거의 모든 함수에 벌추얼을 붙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되시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벌추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벌추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자, 벌추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벌추얼은 보통 벌추얼 테이블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케이스가 있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계속 시각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각화를 해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원래는. 근데 애니멀 똑같은 거 두 개를 똑같은 거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편의상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애니멀, 그리고 여기가 뭐죠? 여기가 매멀, 그 다음에 여기가 reptile.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애니멀에서는 동물들은 뭐 그 항온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변온 동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온 동물을 뜻하는 의미로 보이드, 그래서 호모 썰 이렇게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이드 변온 동물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제 포이클로썸이라고 해볼게요. 자, 포이클로썸. 근데 이게 함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는 그냥 F1이라고 칭할게요. 그냥 이런 케이스의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네들이 벌추얼이라고 해볼게요. 벌추얼. 그러면은 매멀은 F1이 돼야겠죠? 왜냐면은 일반적인 포유류는 항온 동물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reptil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변온 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F2가 이쪽에 와야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을 제가 가정할 거냐면은 지금 애니멀 포인터 베리어블 equal new reptile, 이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벌추얼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단 결국에는 랩틸을 통해서 랩틸까지 전부 다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객체 영역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애니멀, 이 부분이 애니멀,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이 reptile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F1과 F2가 있고 reptile 안에는 F2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안에는 virtual table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virtual 함수를 쓰면은. 그래서 virtual table이 뭐냐? 그래서 virtual table을 나타내는 virtual pointer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virtual pointer라는 게 그 객체의 가장 위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virtual pointer. 네. 그래서 네, 포인터니까 별로 이렇게 포인터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벌추얼 포인터의 줄임말로 이제 VPTR이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VPTR.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Virtual Table. Virtual Table이 뭐냐면은 Virtual이라는 가상 함수들이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에요. 어떤 함수를 최종적으로 부르면 되는지. 그래서 얘가 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 컨스트럭터가 누가 먼저 불리죠? 첫 번째는 애니멀이 부르고 컨스트럭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랩틸이라는 컨스트럭터가 불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불리냐면은 애니멀 컨스트럭터를 딱 생성하자마자 얘 애니멀 클래스 내에 벌추얼 함수가 누구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가장 부모 클래스니까요. 그러면은 A에 있는 F1이 있어.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니멀에 있는 F2 함수가 있어.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랩틸이라는 애가 이제 두 번째로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virtual table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할 때 상속이 된 애기 때문에 상속이 된 애들부터는 상속되는 애들부터는 virtual이 붙었거나 또는 virtual table에 있는 함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버라이드 된 함수가 있니? 라고 물어봐요. 즉 다시 virtual 또는 오버라이드 된 함수가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신 이 오버라이드 된 애가 있니는 누가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왜 어떨 때 물어보냐면은 얘가 벌추얼이다를 이제 명시가 되어 있을 때예요. 네.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그래서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전부 다 벌추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벌추얼 또는 오버라이드가 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그 벌추얼은 아니지만 오버라이드 된 함수예요. 그래서 F2는 오버라이드 됐어 라고 하면서, 아 그래? 그럼 얘 업데이트 해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얘를 딱 어떻게 하냐면은 B에 있는 F2를 부르면 돼. F2가 최종 목적지야 라고 말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오버라이드가
조금 헷갈립니다.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전부 다 벌추얼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벌추얼이었다 라고 하면은 벌추얼이네, 업데이트. 그래서 B에 있는 F2다. 그래서 벌추얼 테이블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리어블에서 F2를 불렀다라고 하면은 F2는 벌추얼 함수죠. 벌추얼 테이블에 있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추얼 테이블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딱 스캔을 하면서 벌추얼 테이블에 얘 있네. 근데 F2라는 애가 있네. 근데 보니까 B에 있는 F2를 부르래. 그래서 B에 있는 F2, B가 아니죠. 여기 R이죠. 랩틸에 있는 F2를 부르래. 그래서 랩틸에 있는 F2 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벌추얼이에요. 근데 이 벌추얼의 동작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면은 언젠가 딱 해안이 떠지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게 그렇게 동작하는 거였구나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모르시고 그냥 결과만 알아도 됩니다. 동작 자체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 상속이 끝난 마지막 상속된 곳에서는 벌추얼이 없어도 되지만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게 되도록이면 벌추얼은 다 써줘라, 이렇게 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문제가 뭐였죠? 바로 디스트럭터. 자, 아까 이런 케이스에서 디스트럭터를 델리트 베리어블 이렇게 하면 뭐가 불린다고요? 애니멀에 있는 디스트럭터만 불린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를 벌추얼과 응용을 시켜버리면은 최종적으로 불러버리는 애가 누구예요? 랩틸로 만들어버리고 랩틸이 애니멀을 부르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멸자에도 벌추얼을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도 벌추얼 붙여줄게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아주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애니멀 퍼센트 베리어블, 자, reptile, new reptile, 그 다음에 delete variable. 이렇게 해도 디스트럭터가 전부 다 불리는 아주 마법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벌추얼을 쓰니까 아까처럼 reptile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임플러시트하게 이제 타입 컨버전을 안 해도, 업캐스팅을 안 해도, 다운캐스팅을 안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잘 배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랩틸과 애니멀 디스트럭터가 전부 다 불리게 되는 마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트럭터에 벌추얼 몇 번만 붙여둔 것만으로도 항상 타입 컨버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다. 타입 컨버전하는 타임도 단축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다운캐스팅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웠냐면요, 자, 다이나믹 캐스트라는 걸 배웠었죠.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다이나믹 캐스트는 보통 제가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돼요. 자, reproduce 이제는 됩니다. 이게 매멀 말고 랩틸로 해볼게요. 네, 이제는 됩니다. 왜 되냐?
사실은 다이나믹 캐스트라는 거는 안정성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했었잖아요. 다운 캐스팅을 할 때. 그때 안전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추얼 테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테이블을 보고 그 안전성을 일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버추얼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는가가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함수가 이 클래스에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은 다이나믹 캐스트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버추얼 함수를 쓰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다이나믹 캐스트를 쓸 수 있다와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캐스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제 랩틸이 알을 낳는 그런 좋은 케이스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안전성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virtual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virtual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polymorphic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polymorphic 하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을 할 때 polymorphic 하지 않으면, 즉 virtual 테이블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polymorphic 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virtual 함수가 사용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문서를 읽을 때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클래스의 형태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이어그램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니멀이 있죠. 그리고 얘를 누구로 상속이 되었죠? 바로 메모리예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니멀이라는 애가 또 누구에게 상속이 되었죠? 바로 랩틸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마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멤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도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캣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메모리에도 포함이 되고 메모리 특성도 가지고 있고 랩틸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다면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 메모리에다가 상속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은 얘를 랩틸에 상속을 시켜야 되는지, 그죠?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C++에는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함수로부터 상속을 받는 이런 multiple inheritance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multiple inheritance. 그래서 다중상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지금 animal, mammal, reptile 이런 케이스에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platypus가 있어요. platypus는 뭐냐면은 오리너구리예요. 오리너구리. 그래서 platypus 이렇게 이런 클래스가 있다면
메모가 reptile을 동시에 상속받는 플라티푸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만들어 놨고 플라티푸스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플라티푸스를. 좋아요. 지금 보면은 보이드 같은 거 리프로듀스 막 있는데 여기는 약간 잠시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티푸스 클래스 플라티푸스. 그 다음에 다중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reptile가 메모를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메모를 한번 상속을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쉼표만 해주면 이게 다중상속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제가 외우고 싶죠. The public reptile.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플라티푸스를 라는 클래스를 이제 메모가 reptile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함수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자를. 그래서 플라티푸스 그리고 여기도 플라티푸스 네, 이렇게 디스트럭터까지 만들어 놨고요.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이제 함수와 변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볼게요. 플라티푸스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플라티푸스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뭐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nimal constructor, Animal constructor, Mammal constructor, Animal constructor. Animal constructor가 한 번 더 반복이 되네.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Reptile constructor, Platypus constructor, 그 다음은 Destructor인데 디스트럭터도 두 번이나 불리네.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불릴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지금 보면은 플라티푸스 이게 어떤 식으로 불린 거냐면은 보통 상속이 됐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 기본 생성자가 누구를 부른다고 했죠? 이 기본 생성자가 상속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부른다고 했죠. 그게 중첩돼서 발생을 한 건데 얘는 상속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속이 된 이 매멀의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멀의 기본 생성자가 불리려고 하는데 매멀 클래스도 결국에는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애니멀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불리게 돼서 애니멀 컨스트럭터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멀로 돌아와서 이 매멀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안 끝났죠. 플라티푸스는 reptile 클래스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reptile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도 콜을 하게 됩니다. 근데 reptile constructor는 animal constructor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상속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animal constructor를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reptile constructor가 불리고 그 다음에야 그제서야 플라티푸스에 대한 기본 생성자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플라티푸스 생성자를 콜을 하려고 보니까 메모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애니멀을 불러야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고 두 번째로 부르고 아직 안 끝났죠. 위에서 reptile을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애니멀을 불러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내려와서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생성자가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부분이 겹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애니멀 부분이 겹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 어떻게 바꾸냐, 얘를 부모 클래스 중에 여러 개의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virtual inheritance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즉 가상 상속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가상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컴퓨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멍청해요.
얘가 또 중복되는 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얘가 중복됐으니까 한 번만 만들고 그만 만들어 라는 의미로 자식을 여러 개 둔 클래스는 버추얼로 상속을 시켜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매멀, 랩틸이라는 자식 클래스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멀이 애니멀을 상속받을 때 버추얼 인헤리턴스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애니멀을 상속받을 때, 매멀이 애니멀을 상속받을 때 virtually로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virtual을 여기 앞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애니멀을 가상으로 상속받은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얘도 랩틸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다만 플라티푸스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메모리 현재로서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랩틸도 똑같이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클래스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애니멀이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멀과 랩틸에게만 버추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다이어그램이 바뀌냐? 다이어그램이 이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니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상속 관계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티푸스를 통해서 매멀 통해서 애니멀의 생성자를 불러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매멀을 두 번째 상속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랩틸 불러야 되죠. 랩틸을 부르려고 랩틸 생성자가 이제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애니멀 기본 생성자를 부르려고 보니까 이미 생성되어 있네. 안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가 세 번째로 불리고 랩틸 컨스트럭터가 기본 생성자가 세 번째로 불리고 그 다음에 플라티푸스 즉 오리너구리 클래스가 네 번째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애니멀이 하나 줄어드는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에서 애니멀이 하나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더 좋아졌죠? 좋아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잘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티푸스를 포인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갖고 delete p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플라티푸스는 뭘 받았냐? 랩틸로부터 reproduce라는 함수를 이제 상속받았죠. 그래서 reproduce라는 함수를 부르려고 하면은 얘가 문제예요. 뭐냐? 랩틸에 있는 reproduce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메모리에 있는 애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reproduce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도 reproduce에 있는 라는 함수가 있는데 누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플라티푸스는. 물론 우리는 플라티푸스 즉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랩틸의 reproduce를 가져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 가져와야 돼요? 얘에서 가져와야 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코프를 우리가 직접 정해주는 거예요. 랩틸에 있는 reproduce를 가져와 라고.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랩틸 포인터로 이제 업캐스팅을 한 다음에 reproduce를 부르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매우 좋은, 둘 다 좋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더 좋은 방식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동작들을 하지 않고 이 P라는 객체에서 바로 reproduce라는 함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그런 형태가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더욱더 좋은 형태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펑션 오버라이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void reproduce just 그 다음에 여기서 reptil에 있는 reproduce를 불러주면은 결론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건 아니고 약간 외부에서만 보았을 때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을 가장 멋있게 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우리가 오버라이딩 된 함수들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virtual을 붙여주는 것들이 이제 더 좋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겠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reptil은 R을 놨습니다. R을 놨고요. 네, 그리고 매멀 포일은 아예 새끼를 놨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오리너구리죠. 오리너구리는 R을 놨습니다. 그래서 dd cout platypus 여기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latypus까지 컨스트럭터가 잘 불렸고요. 그래서 platypus has laid eggs 그래서 한 오리너구리가 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디스트럭터도 잘 불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multiple inheritance와 그 다음에 multiple inheritance가 가지고 있는 problem 그리고 virtual inheritance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뤄드렸는데 그래서 하지만 이런 multiple inheritance도에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주 범위 돼요. 그 프로그래머들로부터. 그래서 큰 장점을 멀티플 인헤리턴스가 주기도 하지만 많은 단점들도 프로그래머들에게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디버깅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디버깅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 코드를 막 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에 100% 완벽하게 짤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코드를 돌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를 인지하고 고치는 과정, 이것들을 디버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 이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만듭니다. 즉, 더 확장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성을 더 추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멀티플 인헤리턴스가 없어도 거의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요즘 프로그램의 대세입니다. 네, 그래서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클래스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이런 잘 요즘의 트렌드로 자리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좋은 멀티플 인헤리턴스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꺼려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배워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배워야 해요. 무조건. 왜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이기 때문이에요. C++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배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쉽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장점이 더 복잡한 코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통해서 타개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견뎌내시고 좀 정진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준비된 강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강의 내용이 너무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전공자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거 제가 봐도 맞아요. 물론 제가 목표 대상들은 뭐 대학교 1, 2학년 또는 코딩을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만들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어려운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스킬, 기술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 정진해서 완강을 하시길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긴 강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